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왜 천멸중공, 반중친미와 북괴 김정은 멸망의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윤석열 정부 내에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큰일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전력의 그 구도와 역학적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73년 만에 미 항공모함 역대급 전력이 서해바다로 전개된다는 이 기분 좋은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큰 거 온다. 항공모함급 미 상륙함 73년 만에 서해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현재 한국의 자유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의 인터뷰를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오는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73주년 기념행사가 한국의 인천 앞바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이루 한국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루 사무국장은 올해는 1950년 9월 15일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인천 상륙작전, 미국에서는 크로마이트 작전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실시된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당시 미 해군과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국군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연합군 병력 7만 5천 명이 261척의 함정을 타고 인천 앞바다를 들어와 5천분의 1이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악조건을 견뎌내고 값진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북한군은 보급로가 완전히 끊겨 전쟁 지속 능력을 상실했으며 유엔군은 거침없이 북한군을 물리치며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엔군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오늘날 한국인 대부분은 김정은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통 속에 살아갔을 것이며 당시 논의되던 이 뉴 코리아 플랜에 따라 해외로 이주될 예정이었던 30만 명 정도의 탈출 한국인들도 남태평양 사모아 제도라는 작고 촉박한 땅에 갇혀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대한민국을 구한 기적으로 부르며 매년 전승 기념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행사를 통해 당시 피와 땀을 바쳐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준 유엔군과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려왔습니다. 한국에는 극히 일부 세력이 인천 상륙작전과 그 작전을 지휘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을 폄훼하고 기념 행사를 반대하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는데 그 세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지난 문재인 정부는 집권 기간 내내 행사 자체를 열지 않거나 대폭 축소해 왔고 군함과 항공기, 병력을 동원해 당시 작전의 일부를 재현하는 척하는 행사, 또한 이런 행사는 아예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올해는 행사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됐고 역대 최대 규모의 기념 행사와 상륙작전 재현이 확정됐습니다. 한국 해군 본부에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고 전승 기념 행사와 시가행진, 역대 최대 규모의 병력과 함대가 동원되는 재현 행사가 계획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군은 군함 29척, 항공기 20대,
상륙 돌격 장갑차 15대와 3,000명의 병력들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념 행사로 당시 유엔군을 기릴 예정이며, 이에 화답해 참전국 중 일부가 군함과 사절단을 보낼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행사의 규모를 점점 키워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식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로 만들 예정이며, 2025년 행사에는 참전 8개국 정상과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강력한 일원으로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 첫 단추를 꿰는 행사이기 때문에 정부와 군, 지방자치단체가 정성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항공모함이 아닌 항모 같은 아메리카 사상 첫 인천 방문. 이르 사무국장은 평시 한국 해군의 대형 상륙함 전력들은 남해나 제주 인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륙함을 이용하는 상륙기동부대인 해병 1사단이 포항에 있기도 하고, 대단히 공격적인 성격의 무기인 상륙함을 전진 배치하면 북한과 중국에게 도발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과 북한을 정조준으로 한 역대급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번에는 항공모함처럼 생긴 대형 수송함, 독도함을 비롯해 신형 상륙함인 천왕봉함과 노족봉함,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전력이 대거 참가하는데, 이어 인천 상륙작전 당시 유엔군 상륙부대를 구성했던 연합국의 군함들도 대대적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인천 상륙작전 기념 행사에는 한국군 전력만 참가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천 상륙작전 당시 참전국이었던 미국과 캐나다가 군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가 오고, 캐나다에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북한 불법 환적 단속과 중국에 맞선 항행의 자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호위함 밴쿠버가 올 예정입니다. 이 중 미군의 핵심 전력 무기 중 아메리카는 북한과 중국이 대단히 경계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이번 행사에 아메리카함이 온다는 한국 언론의 최초 보도가 나오자 한국 해군은 즉각 입장을 내고, 아메리카함이 연합 상륙작전 재현을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이 한국 해군이 이렇게 호들갑을 떤 이유는 아메리카라는 배가 서해 깊숙이, 그것도 인천 앞바다까지 온다는 것에 대해 중국과 북한을 정조준을 한 작심 의지이며, 향후 북한과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름부터가 미국인 아메리카함이 미 해군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한 네 번째 배입니다. 2014년에 미 해군에 취역했고, 취역 후 미 본토에서 F-35B와 이 MV-22와 같은 신형 항공기를 운영하는 시험평가 임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2020년에 구형 상륙함인 이 와스프급 이 본험 처리함을 대신해 서태평양을 담당하는 제7함대에 배속했습니다. 아메리카 함은 상륙함, 북한식으로 말하면 해군 육전대에 병력과 장비를 싣고 해안에 접근한 뒤 이들을 해안에 상륙시키는 배입니다.
공격성이 강한 함선입니다. 보통 상륙함이라고 하면 배가 직접 해안 모래사장까지 돌진하거나 작은 상륙정에 내린 뒤 여기에 병사들을 실어 해안으로 보내는 그런 배를 생각하는데, 아메리카 함은 기존 상륙함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진 배입니다. 아메리카 함에는 웰덱, 그러니까 작은 배를 수급하는 침수 갑판 구역과 관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척의 상륙 정도 실을 수가 없고 오로지 항공기만 탑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비행 갑판과 경납고 항공기 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상륙함이지 실제로는 항공모함 유형에 가까운 배입니다. 이 배는 길이 257m, 폭 32m, 만재 배수량이 45,693톤으로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프랑스 해군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이 샤를 드골보다 큰 덩치이고 이탈리아, 스페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 항공모함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아메리카 함은 최대 1,600여 명의 상륙군 병력과 40여 대의 각종 항공기를 실을 수 있는데, 특히 F-35B라는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를 실을 수 있어 북한과 중국이 대단히 경계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F-35B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를 평양과 베이징으로 날려도 특히나 김정은이는 이 무기에 대해 경악한다라는 소식도 바로 김정은과 중국을 정조준을 한 미국과 한국의 그 의지입니다. 미국은 11척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항공모함을 항상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1척 중 이 3, 4척은 항상 수리 중이고, 항공모함의 수리는 짧으면 6개월, 길면 4년이 넘게 걸립니다. 남은 항공모함은 반반씩 태평양과 대서양에 나누어 배치해야 하고, 일본에 고정 배치하는 한 척, 유럽이나 중동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 배치하는 한 척을 빼면 유사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10만 톤이 넘는 초대형 항모는 한 번 움직이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보다 작은 강습 상륙함을 항공모함 대형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왔고, F-35B라는 전투기가 완성되면서 그 개념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F-35B 전투기가 완성되면서 새로운 작전 유형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서태평양에 증강 배치된 C-도어 루즈벨트 항모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항모가 괌에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당시 7함대 고정 배치 항모였던 로널드 레이건은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서태평양에 항모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메리카 함에 F-35B를 가득 싣고 항공모함 대역을 시키는 실험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F-35B 전투기의 별명이 라이트닝 2이기 때문에 이 전투기를 싣는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라이트닝 캐리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라이트닝 캐리어 임무일 때 아메리카 함은 최대 22대까지 F-35B 전투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경 항공모함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수준입니다. F-35B는 육상 기지에서 운영되는 F-35A와 달리 별도의 엔진을 갖추고 있어 아주 짧은 거리에서 이착륙을 할 수 있고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부에는 2발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2발의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내부에 무장을 장착하면 스텔스 상태로 적진 한복판까지 침투 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반항공망으로는 완전 스텔스 상태의 F-35B를 효과적으로 탐지에 대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 반항공 수준으로 F-35B가 평양 노동당 당사나 15호 김정은 관저 상공에 뜬다고 해도 북한은 여기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200km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 아메리카 함에서 발진한 F-35B는 느긋하게 비행해도 10분이면 평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알아챌 틈도 없이 김정은이가 있는 평양 중구역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함이 인천 앞바다에서 외해로 조금만 나오면 F-35B 전투기의 전투 행동 반경 안에 베이징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F-35B와 같은 스텔스에 오랫동안 여러 대비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북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중국의 전력으로도 20여 대에 달하는 스텔스 전투기 동시 공세는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메리카함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데 34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배에 탑재되는 F-35B 전투기 한 대 가격은 전투기 그 자체 가격만 1억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당연히 이 배를 호위하기 위한 이지스함이 따라붙는데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에 이지스함을 붙여 원정 타격 전단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존 핀이라는 막강한 탄도미사일 요격 구축함이 한국의 평택에 들어와 중국이 긴장한 적이 있는데 아메리카는 이런 배를 여러 척 끌고 와 함께 오기 때문에 서해 깊숙이 들어온 이런 전략자산, 이것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은 엄청난 전략적 압박에 앞으로 그 대응이 어떨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왜 천멸중공, 반중친미, 북괴 김정은 멸망, 자유북진 통일의 그 기틀을 윤석열 시대에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비로소 이렇게 대규모 해상 전략 자산이 김정은과 시진핑이를 박살내기 위해 서해 깊숙이 들어온다라는 이 기분 좋은 소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